자, 화학 반응 규칙의 마지막 법칙인 기체 반응 법칙 설명을 하고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 기체 반응 법칙은 말 그대로 기체만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을 배웠었잖아. 그래서 화학 반응 안에 모든 물질들이 기체여야지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체 화학 반응은 항상 부피비가 같다. 우리 전에 배웠을 때 일정 성분비 법칙을 배웠었죠.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디서만 적용이 된 거지? 얘는 화합물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었어요. 혼합물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기체 반응 법칙에서 기체 반응 법칙은 모든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 기체여야 돼. 액체, 고체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반응식을 한번 볼게요. 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생긴대. 대충 개수 안 적고 적어보면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생긴대. 여기서 수소 뭐여야 될까요? 기체. 산소 기체. 생성물인 수증기는 기체가 아니어도 될까? 아니야. 수증기도 이 물도 기체여야 돼.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반응물, 생성물이 모두 기체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게일 이삭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한 법칙인데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을 할 때 각 기체의 부피비 사이에는 항상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합니다. 반응 비율 사이에 반응 부피 사이에는 정수비가 성립을 한다는 거야. 이 반응을 볼 때 수소 2부피와 산소 1부피가 반응을 하면은 항상 수증기는 2부피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는 부피비 사이에 반응을 할 때 수소는 항상 부피가 이만큼, 산소는 항상 부피가 1만큼, 수증기는 부피가 이만큼 하는 반응을 진행한다는 거지. 이 1부피, 2부피는 간단하게 그냥 부피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부피가 10ml라고 해볼게요. 그럼 2부피는 어떻게 될까? 2부피는 10ml, 10ml 두 개 만난 20ml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수증기는 몇 ml 생기는 걸까? 20ml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부피 관계는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하는 거야. 이 반응 부피비가 바로 개수비가 되는 거야. 부피비가 바로 개수비로 2, 1, 2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기체 부피는 기체 분자수랑 같은 얘기거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인 기체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가 같습니다. 자, 아까 이 네모 하나가 부피 하나라고 했었지. 얘가 1부피야. 만약에 10ml야. 근데 수소 분자 얼마 들어있지? 분자수 세보면은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있습니다. 옆에도 산소도 10ml짜리를 갖다 놨는데 산소는 몇 개예요? 산소도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부피가 똑같으면 분자수가 같아. 어디서? 항상 기체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야. 기체일 때는 부피와 분자 개수가 같다. 자, 암모니아도 옆에 네모 하나인데 얘도 10ml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암모니아 몇 개예요? 세보면 6개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는 항상 같아. 근데 유의해야 되는 게 원자수는 어떻게 돼요? 원자수는 부피 안에 있는 원자수 개수가 다르니까 원자수는 항상 계산을 해야 됩니다. 수소는 몇 개야? 수소는 한 분자 안에 수소가 2개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6개 있대. 6 곱하기 2 해서 수소 원자가 12개 있습니다. 산소는 어때요? 산소는 2개가 6개 있으니까 얘도 12개. 암모니아는 어때? N이 한 분자에 하나 있으니까 그게 6개 있으니까 6개고 한 분자에 수소가 3개 있으니까 3개가 6개 모이니까
18개가 됩니다. 6, 3, 18 해가지고. 그래서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뭐라 했는지 기억나요? 개수비는 반응 분자수 비와 같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거야. 여기서 기체라면은 반응 부피비와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 부피를 알면은 반응 분자수비와 반응 개수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분자 개수가 같으면은 부피가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피와 분자의 개수는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합니다. 2가지 또는 3가지 뭐 어떤 기체가 이렇게 있다면 부피가 같아서 분자가 같다. 요게 성립할 수 있는 게 요 3개는 다 똑같은 온도여야 되는 거야. 만약에 수소가 25도씨에서 10ml짜리가 분자수 6개를 갖는다고 해봐. 근데 산소도 10ml 때 6개를 가지려면은 얘도 25도씨 조건에 있는 산소여야 한다는 거지. 옆에 있는 암모니아도 10ml당 6개가 있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암모니아 6개 있는 거니까 25ml 25ml가 아니라 25도씨여야 합니다. 요게 함정이야. 온도와 압력이 항상 같아야 돼. 압력도 같아야 돼요. 수소가 지금 1기압에 있는 기체라면 산소도 1기압이어야 되고 암모니아도 1기압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온도랑 부피가 아니라 압력이 달라지면은 부피가 달라져. 분자수가 같아도 부피가 달라집니다. 요거는 나중에 하게 될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은 부피가 같은데 분자수가 같다. 아니면 분자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 요게 성립하려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자, 아까 기체 반응 법칙에서도 반응할 때 부피비가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항상 요 비율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라고 했는데 요것도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성립하는 얘기예요. 수소, 산소, 수증기가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하려면은 요 3개는 다 같은 온도에 같은 조건이어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수소와 산소를 25도씨에서 반응을 시켰어. 1기압에서 반응을 시킨 거야. 그러면 2대 1대 2 비율로 부피가 반응을 하려면 요 수증기도 똑같은 25도씨 1기압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 같이 온도와 압력이 같은 것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와 분자수의 비를 4가지로 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네모가 부피 1부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똑같이 아까처럼 10ml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지금 수소는 상자가 2개 있으니까 몇 ml예요? 20ml의 수소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분자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자, 옆에 산소 몇 ml예요? 10ml가 반응했습니다. 부피가 반배니까 분자수 몇 개? 1개. 그림에서도 1개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분자수는 1개. 자, 수증기가 생겼는데 요거 기체예요. 기체 반응 법칙에 의해서 얘는 기체입니다. 자, 수증기가 생겼는데 상자가 2개 생겼네. 아, 그러면 20ml 생겼구나. 그리고 20ml일 때 2개니까 얘도 2개겠구나 해서 그림에서 2개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피를 통해서 반응 분자수비까지 알았고 반응 분자수비는 뭐라 했었어? 반응 개수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비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부피비만 보고도 개수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2대 1대 2 비율로 개수비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밑에 암모니아 생성 반응. 암모니아는 질소, 수소가 만나서 질소가 아니라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질소 기체는 10ml야. 분자수 몇 개? 1개. 근데 수소는 10ml가 3개가 있네?
그러면 30ml 반응했구나. 그러면은 10ml의 3배니까 한 개의 3배인 3개가 반응을 하겠구나. 해서 그림에서도 3개의 분자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암모니아는 지금 몇 밀리리터예요? 상자 2개니까 20ml가 나왔구나. 그러면 분자가 10에서 2배니까 한 개의 2배인 2개가 생겼겠구나. 그래서 그림에서도 똑같이 2개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3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부피비는 1대 3대 2. 그래서 분자수의 비도 1대 3대 2라는 걸 알았고 개수비도 1대 3대 2가 됩니다. 자, 염화수소의 생성 반응. 우리 염화수소는 뭐라고 했어요? 염화수소는 HCl이고 염산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어. 이 화합물은 외워야 됐던 거고. 자, 어떻게 생기냐면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가 만나서 HCl 2개가 생기는 거야. 자, 부피부터 볼게요. 부피. 10ml의 수소가 반응을 합니다. 10ml의 염소 기체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분자수는 한 개로 똑같아. 그러면 옆에 20ml의 부피의 기체가 염화수소 기체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부피는 2배니까 분자수도 2배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하는 부피비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분자수의 비랑 개수비랑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겠지. 자, 이산화질소 어때요? 이산화질소는 N1, O 2개. 그래서 NO2라는 반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나서 이산화질소를 만드는 건데, 자, 질소는 10ml 반응했어요. 그래서 분자수가 1개입니다. O2는 10ml가 아니라 20ml 반응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자수는 2개가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산화질소도 20ml가 생겼대. 그래서 2개의 분자가 생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피비는 1대 2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게 분자수비랑 같고 개수비랑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ml를 계속 하나라고 분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10ml당 분자 하나라고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문제에서 주어지고 뭐 조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 문제에서 주어지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여하간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똑같을 때는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가 같다. 분자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표를 안 봤는데 자, 요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위에서 봤던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부피의 관계 반응 전에 기체의 부피를 3가지 조건을 주고 반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어떤 기체가 남고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서 얼마의 기체가 얼마만큼 부피가 반응을 했는지 그래서 수증기는 얼마의 부피로 생성이 됐는지 분자수 생성된 거를 지금 부피로 알아보는 겁니다. 이 이전 반응에서는 부피로 안 따지고 분자로 따졌었어. 분자가 몇 개 생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따졌는데 기체는 이제 분자수가 아니라 부피로 많이 알아보게 될 거야. 이 단원에서는. 자, 실험 1을 볼게요. 기체의 부피가 10ml랑 5ml의 수소와 산소를 줬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부피비 어떻게 돼요? 1대가 아니라 2대 1이다. 근데 아까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했지? 수소 2, 산소 1, 수증기 2의 비율로 반응한다 했어요. 근데 지금 수소와 산소가 2대 1의 비율로 일치를 하지. 그러면 얘는 모두 반응하게 되는 거야. 수소가 10ml, 산소가 5ml 모두 반응해서 그러면 수증기의 부피비인 2대 1대 2 수소랑 수증기랑 부피비가 같으니까 수소랑 똑같은 부피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면 뭐 산소보다 2배다 해서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두 반응하기 때문에 남은 기체와 종류의 부피는 없습니다. 자, 실험 2를 볼게요. 얘는 지금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4야. 4대 1이야. 그럼 얘는 2대 1이 아니지. 그러면 이때는 남는 거 아니면은 모두 반응하는 거 어떻게 안다고 했지? 분수법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건 분수법으로 추리를 해야 돼요. 어떤 게 다 반응을 했는지. 3번도 볼게. 3번. 3번은 몇 대 몇? 1대 1이야. 얘도 2대 1의 비율이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얘도 분수법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분수법 뭐라 했었지? 각자 기준값, 실제값 해서 분수를 구한 다음에 분수값이 큰 게 남는 거고 작은 게 다 반응하는 거라 했어요. 자, 2번에서 분수법 빨리 구해볼게요. 자, 2번. 수소에서 분수법 해서 분수 얼마 나와요? 기준 비율인 2, 2대 1이니까 수소 실제 밀리리터인 20 해서 10이 나옵니다. 산소는 기준이 1 분모로 오고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작은 분수값이 얼마예요?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모두 반응하는구나. 수소가 남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옆에 결과를 보면은 수소가 남아서 10ml가 남게 돼요. 왜냐? 산소가 5ml 모두 반응하면은 여기서는 2대 1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에서 2배인 10ml가 반응을 하게 되고 나머지 10ml가 남게 됩니다. 20ml에서 10ml 남으니까. 자, 3번을 볼게요. 3번도 분수법 한번 해볼게요. 수소 분수법으로 얼마 나와요? 기준값인 2를 나눕니다. 실제인 20에다가.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10이 나오고 산소는 얼마일까요? 기준값인 1을 나눕니다. 실제인 20에다가. 그랬더니 20이 나온다? 그러면 분수법에서 작은 분수였던 수소가 모두 반응을 하고 산소가 남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소를 모두 반응을 시켜 20ml를 모두 반응시켰더니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수소의 반만큼인 10ml의 산소만 반응을 하고 20ml 산소 중에 10ml가 남는 거지. 10ml는 반응하고 10ml는 남고. 그래서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2대 1대 2니까 실험 2에서는 산소가 반응해서 5에서 2배인 10ml 3에서는 수소가 모두 반응하니까 20에서 똑같은 1대1 비율인 20ml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인트 정리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었죠? 우리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거를 다시 불러와 볼게요. 개수비는 반응 분자수비랑 같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게 바로 반응 분자수비가 반응 부피비랑 같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체일 때는 반응 부피비 같다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의 포인트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강조했었던 반응 시간에 모든 물질이 기체여야 합니다. 아까는 수소, 산소, 수증기가 다 기체여야 된다고 알아봤는데 다른 식으로 알아보면은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도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탄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모두 기체여야 하는데 요 반응에서는 탄소가 고체로 반응한다? 그러면 요 셋 중에 기체가 아닌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떤 게 기체 반응이 성립하고 어떤 게 성립하지 않느냐 하면은 반응식 내에 기체만 있는지 아니면 액체 고체가 껴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부피면은 분자수가 같다. 아까 뭐라 했었죠? 요거에 달린 전제 조건이 뭐였지? 일정한 온도, 압력일 때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주의해 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모두 반응하는 원소를 아는 법. 이거는 아까 전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분수추리법. 그때는 뭐라 했었죠? 분수추리법 말고 분수법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수법 저번 시간에 한 거 참고하면 될 거고. 4번. 생성물의 부피를 아는 법. 요게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케이스 1은 반응 후에 남은 기체의 종류와 부피 없는 경우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서 볼게. 자, 23번처럼 나옵니다. 자, 여기 표가 있어요. 표에서 생성물의 부피를 아는 방법. 우리가 요거 부피를 알려면은 우리가 기체 반응 법칙이기 때문에 반응 부피비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야. 반응 부피비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이 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반응 부피비를 파악을 하냐면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가 없는 실험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1, 2, 3 중에 어떤 거지? 1번이다. 반응 후에 남은 기체의 종류와 부피가 없어. 요거는 반응 전에 넣어준 기체가 모두 반응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바로 반응 부피비가 되는 거지. 얼마예요? 수소와 산소와 수증기가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합니다. 요게 반응 부피비가 되는 거야. 그럼 반응 부피비는 뭐라고 했어요? 반응 분자수비라 했었고, 근데 요게 성립을 하려면 요게 모든 반응물이 아니면 생성물이 기체여야 한다 했었지. 요거는 문제에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된다. 다 모두 기체 조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쓸 수 있는 거지. 반응 부피비가 반응 분자수비랑 같다. 자, 반응 분자수비는 개수비랑 같다고 했었어. 요거는 그냥 성립하는 겁니다. 기체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반응 분자수비는 2대 1대 2가 되고 개수비도 2대 1대 2가 되는구나 해서 내가 반응식을 거꾸로 알 수도 있는 거야. 2대 1대 2를 앞에 분자에다가 붙여. 그 다음에 반응물 플러스로 묶고 생성물은 화살표로 나타내고. 요렇게 해서 내가 표만 보고도 무슨 비로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개수비를 알아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와 부피, 생성된 생성물의 부피도 알 수 있습니다. 2번에서 해볼게요. 자, 요거는 기억, 니은 푸는 거는 분수법으로 풀면 돼. 자, 분수법. 반응 후 남는 기체니까 분수법에서 뭐 구하면 되는 거지? 분수법에서 분수가 큰 거를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구해볼게요. 우리 수소 분수법 얼마? 기준분의 실제. 산소 얼마? 기준분의 실제. 수소는 25, 산소는 20입니다. 여기서는 수소가 크니까 기억은 수소이고 얼마 반응할까요? 산소가 반응을 다 하니까 산소 20ml 반응한다? 그러면은 수소는 산소보다 2배 반응하니까 40ml 반응하겠지. 그래야지 1대2 비율이 될 거니까. 그러면 수소는 40ml 반응하고 50ml 중에 40ml만 반응하니까 10ml 남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니은을 구해볼게요. 니은도 똑같이 분수법으로 어떤 게 다 반응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반응 모두 다 하는 거부터 찾습니다. 자, 수소, 산소 얼마예요? 기준분의 실제. 기준분의 실제. 수소는 40, 산소는 50. 아, 수소가 분수값이 작으니까 수소가 모두 반응하겠구나. 해서 수소를 40ml를 반응시킵니다. 그러면 수증기는 얼마 생겨요? 수증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수증기는 같은 비율, 우리 2대 1대 2였으니까 수소는 수소 수증기만 보면은 2대 2다. 그러면 똑같은 1대 1의 비율이니까 40ml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니은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수법을 잘 이용하기를. 자, 마지막으로 생성물의 부피를 아는 법. 우리 요 문제, 지금 니은 구하는 거를 4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머지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케이스. 반응식의 개수를 참고해서 구하는 법도 있습니다. 요건 별거 아니에요. 왜냐? 개수비는 우리 반응 분자수비랑 같고 기체 모든 게 기체면은 반응 부피비랑 같은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생성물의 부피를 알기 위해서 개수비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문제가 나오냐면은 요렇게 표로 주지 않고 그림으로 주거나 아니면 수치로 주는 경우가 있어. 요때는 개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수는 어디 나와 있어요? 개수는 반응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식을 완성해야 돼. 자, 그래서 26번을 풀어볼게요. 우리 그림을 보고 풀어볼게. 수소는 네모 하나다. 네모 하나당 10ml라고 해볼게요. 안 그래도 문제에서 수소 10ml가 반응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요 네모는 10ml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염소도 똑같이 10ml야. 그러면은 지금 반응 부피비가 어떻게 돼요? 수소, 염소 1대 1이다. 10ml 대 10ml니까. 자, 그러면은 염화수소 기체가 생성이 된다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 일단 기체니까 기체 반응 법칙은 성립을 할 거고. 자, 염화수소 기체 그림이 안 나와 있지. 요거는 그림 말고 수치로 알아봐야 돼. 자, 수치. 수소 10ml, 염소 기체 10ml 반응했더니 생성물 부피 얼마 나왔대? 20ml가 생성이 됐대요. 10ml, 염소 10ml, 염화수소 기체는 10ml가 나왔겠구나. 10ml가 아니라 20ml 나왔구나. 그러면 염화수소 기체는 반응 부피가 2로 나오겠구나 해서 1대 1대 2의 비율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반응 부피비는 기체일 때 반응 분자수비랑 같다고 했어. 그래서 수소, 염소, 염화수소가 1대 1대 2의 비율로 분자수가 반응하겠구나. 근데 반응 분자수비는 반응식에서 개수비랑 같으니까 개수비도 1대 1대 2가 되겠구나 합니다. 자, 이때 반응식 적는 방법 뭐였지? 반응식은 반응물과 생성물을 먼저 화학 반응식으로 적습니다. 수소와 염소 기체가 반응물이고 염화수소 HCl이 생성물이래. 그래서 이제 개수를 채울 건데 우리 전에는 제일 왼쪽에 있는 거를 1로 맞췄었잖아. 요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반응식에서는 내가 이미 개수비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굳이 원자수 개수 안 맞추고도 요 개수비로 채울 수 있다는 거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2구나. 해서 간단히 진짜 맞는지 검사를 해보면은 자, 반응물의 수소가 2개 있어요.
1 곱하기 2니까. 그러면은 생성물에도 수소가 2개 있겠네? 진짜 2개 있구나. 염소가 반응물에 2개가 있구나. 그럼 생성물에도 2개가 있겠네? 진짜 2개가 있구나. 잘못 적었네요. 수소는 2개. 그래서 이렇게 검산을 해봐도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둘 다 써도 되나요? 그냥 이렇게 반응물 생성물 적고 원자수 맞춰서 개수비를 구해도 되고 요 부피비를 보고도 개수비를 알아서 그렇게 해도 되나요? 두 방법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요 단어는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내용이라서 반응 부피비를 보고 개수비를 구할 수 있으니까 굳이 원자의 개수 맞춰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근데 뭐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원자수 맞춰가지고 부피비를 다시 역산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염화수소 여기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일단 부피부터 얘기해보자. 부피는 몇 밀리리터? 20ml라 했었지. 그럼 상자 몇 개? 상자 2개구나. 좀 대충 그릴게요. 크기가 좀 다른데 10ml짜리 2개입니다. 자, 그럼 분자수는 몇 개일까? 분자수도 2개입니다. 같은 상자 안엔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으니까 염화수소가 10ml 안에 하나, 또 10ml 안에 하나. 분자수 2개가 들어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자, 요거는 수치를 보고 반응식을 아는 과정을 했었고, 자, 25번은 그림에서 정보가 다 나와 있네. 그러면은 요거는 상자 개수로 그냥 바로 가볼게요. 질소와 수소와 암모니아가 반응을 하는데 반응 부피비 얼마예요? 상자수 1대 3대 2로 존재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와 암모니아 기체래. 그러면 어떤 법칙? 기체 반응 법칙으로 인해서 반응 분자수비가 똑같겠구나. 1대 3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개수비랑 같구나. 1대 3대 2겠구나 해서 반응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반응물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고 생성물은 암모니아야. 개수비가 1대 3대 2니까 1대 3대 2. 검산을 해보면 반응물 쪽에 질소 2개, 생성물 쪽에 질소 2개 똑같은 거 볼 수 있고 수소는 6개, 생성물에도 6개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도 요거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반응식을 적을 수 있는 연습부터 하는 게 좋아요. 요게 처음엔 제일 헷갈릴 거거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요 단계를 맞춰서 연습을 해보도록 바래요. 그러면 훨씬 쉬워질 거야. 똑같이 한다면은.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같이 풀어보고 끝낼게요. 기억. 반응 전후에 분자 종류와 개수가 같다. 요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얘기를 한 건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정할 때 반응 전후에 분자 종류의 개수가 아니라 원자 종류의 개수였지. 기억은 잘 나오는 낚시 문제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고. 니은, 질소 분자 1개는 수소 분자 3개와 반응한다. 어때요? 질소 분자 하나는 수소 분자 3개와 반응하는 게 맞죠.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 질소 기체 20ml가 모두 반응하면 암모니아 기체는 40ml가 생성된다. 반응 부피비 어떻게 됐었지? 질소 기체 1이었고 암모니아 2였어. 1대 3대 2에서. 그러니까 20ml 반응하면 1에서 2배인 40ml가 생성되는 게 맞죠. 니은 디귿이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하는 팁은 선생님이 여러 개 문제를 풀어줬잖아. 요 단계를 꼭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다시 돌려가면서 듣는 게 좋아요.